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19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당연히 나시겠죠. 워낙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금방 잊혀져요. 근데 이거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을 비선에서 정윤회라는 사람이 좌지우지한다. 네. 그래서 이제 정윤회 사건이라고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조홍천 전 비서관은 무죄에 났고 박관청 경정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판결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홍천 전 비서관이 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조홍천 비서관이 뭘 어떻게 했고 박관청 경정이 뭘 어떻게 했는지. 예. 조홍천 비서관은 당시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고 네. 예, 박관천 경정인가요? 박관천 경정은 파견됐죠 청와대로. 예, 청와대로 파견된 경찰인데 네.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홍천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부하였습니다. 부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공직비서관실에서 특별 감찰 활동을 벌이면서 정윤회의 동향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 문건을 바깥에다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거죠. 바깥에 유출한 혐의로. 예. 그래서 조홍천 비서관이 박지만 라인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윤 동향을 만들었다. 권력 투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원이 유출된 문건은 사본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한 거죠. 그래서 무죄를 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사건 터졌을 때 찌라시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공식으로 보고된 문건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시 누구였습니까?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는 항상 그러잖아요. 책임을 질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누군가에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는데 그때는 정식으로 보고된 게 아니냐, 대통령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오고 그러니까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있었더라도 문건으로 보고하지 않고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말들은 찌라시들에 불과하고 조홍천 비서관이나 박관청 경정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문서라고 하는 것도 시중에 찌라시들을 모아가지고 정보보고 차원에서 만들어진 서류일 뿐이지 대통령께 보고된 서류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그때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면 이게 원본 문서는 아니지만 사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실 내용은 동일한 거죠. 네네네. 그렇지만 찌라시라고 볼 수는 없고 정식으로 동향 보고를 했던 동향 자료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법원의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일단은 정윤회 씨가 사실은 이 뒤에 있다 이런 것은 다 그냥 무죄라고 그냥 해줘버리는 거고 이제 법원의 판결에서 조홍천과 박관천의 문제 여기를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건데 사실 사건 터지고 나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막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두 사람한테 이제 덮어 씌우려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막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막.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정윤회가 정점에 있는 비선 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 이거를 밝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대통령이 펄쩍 뛰었듯이 청와대의 문건이 밖으로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야말로 비선 실세들의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줘버렸고 네, 그렇죠. 이 문건 유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을 누설한 것이다 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요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서 두 사람을 기소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홍천 비서관은 대통령 기록물을 누설한 게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 왜? 사본이기 때문에 라는 게 재판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지만 첩보를 기초로 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해서 공식 보고 문건으로 작성된
공무상의 비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원도 판단한 거고. 그렇습니다. 검찰도 결심 공판에서 정윤의 문건은 김기춘 실장에까지 보고된 정식 동향 자료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했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맞는 거죠. 근데 청와대는 찌라시라고 계속해서 얘기한 거고. 그런 거죠. 사건 초기에 찌라시다 이렇게 막 네. 얘기하고 대통령이 보고된 적도 없다 뭐 구두 보고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는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한 고의적인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민경욱이가 사표를 냈네. 김기춘 실장도 물러나 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럼-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이 그때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때도 사실은 국정원에서 그 대북 심리 전단이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가 중요했는데 그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로 뭐 이렇게 완전히 개인의 어떤 처벌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전체에 큰 있는 사실 자체의 의미가 축소되는 아주 황당한 일들을 겪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건도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때 논란은 뭐였냐면 실제로 실사들이 동향 파악을 한 건 사찰을 했냐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결론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무죄가 나는 것처럼 돼서 또 이 사건의 어떤 의미가 완전히 축소되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관심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검찰에 누군가가 있을까? 예? 뭔가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군가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막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니 실제로 그 문건 자체가 원본이냐 복사물이냐가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이냐고요. 그건 그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냐라는 것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제일 핵심은 그런 내용은 사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본에 있었다는 것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그 내용은 다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문건에 보면 뭐 정윤회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번에 그 순천에 당선된 이정현 그거 걔는 한 방에 아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정말 정권에 개입한 그런 정황이 막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게 바로 국기문란이죠. 그러니까 문제 정윤회 문건이 작성되었던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김기춘 경질설이 막 돌았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뭐 곧 사표 낸다더라 뭐 곧 물러난다더라 경질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김기춘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러서 야 그거 좀 조사해봐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김기춘 경질설의 기원이 진원지가 무엇인지 이거를 캐다가 정윤회라고 하는 핵심 비선 실세들이 이게 십상시 회동을 하고 이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포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 가지고 문건을 작성해서 김기춘한테 보고를 했지요. 문건으로 보고했습니다. 박관천 조웅천 비서관의 부하 직원 경찰 박관천 경위가 문건을 작성해서 세 부를 출력을 했답니다. 세 부를 출력해서 이 세 부를 다 조웅천한테 갖다 줘요. 그럼 조웅천이는 한 부는 자기가 갖고 한 부는 자기보다 상급자인 민정수석 비서관한테 이걸 보고를 하고 또 한 분은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재판부의 판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다. 이렇게. 또 실제로 김기춘 실장이 아웃됐잖아요. 그 근데 문건처럼. 예, 예, 나중에, 그러면은 예. 검찰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윤회가 관계하고 있다. 혹은 관계했었다. 뭐라고 하기 어려운데 제가 언론에 보도된 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윤회 씨가 잘 아시는 것처럼 최태민 목사의 사위잖아요. 네. 네? 네. 이 최태민 목사는 한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지만 떼어놓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특수관계, 사람이었고 네. 그 최태민 목사 그다음에 그 정윤회의 전처 최순실 씨하고 1980년대부터 알아왔던 한 언론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지 않냐. 나중에 정권이 끝나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걸로 그게 진성준 의원의 말을 궁금해서라도 응? 대신한다 이런 것이죠.
그게 궁금해서라도 멋있지? 어떻게 좀 바꿔봐야 하는데. 아, 그게 궁금해서 바꿔보시다. 그게 궁금하신 분 이게 좀 이게 바꿔보 드러날까 봐서 주세요. 그렇게 친박 실세들을 내보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저는 이 정윤회 씨가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걸 어디서 짐작했냐면 이 정윤회 씨가 독도를 가게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CJ에서 따라갑니다. CJ 그룹에서. 왜냐하면 그때 자기네 회장이 감옥 가 있었잖아요. 네. 왜 따라갔겠어요? CJ에서. 네. 정윤회 가는데. 네. 그것만 봐도 사실 이 삼성, CJ 이쪽의 정보력이 국정원보다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예. 김정일 죽었을 때도 먼저 알았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정윤회 따라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사실 자기 회장 빼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윤회가 아무 힘이 없으면 왜 따라갔겠냐? 네.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아, 있다. 궁금하다. 궁금해. 네, 정보를 바꿔서 알아봅시다. 근데 뭐 정윤회는 사실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최근에 어떤 언론에 나온 것처럼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앙케이트를 해서 청와대에 가장 가까운 권력이 누구냐라고 하는 순서를 매긴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사실 뭐 비서실장도 한 7위, 8위 뭐 이렇게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뭐, 예. 직위는 낮지만 아주 높은 자리에 다 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계속 아까 앞전에 FX 사업이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부의 가장 문제는 국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FX 사업도 13년 동안 정부 기관이 시스템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관이 정무적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사업을 다 뒤집은 거거든요. 네. 결국은 모든 일들이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람 누군가의 힘 있는 누군가의 그때그때의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리니까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실 문고리 3인방이 청와대 핵심인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경질을 해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이 문고리 3인방하고. 근데 그 문고리 3인방이란 걸 만든 사람이 정윤회니까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재밌는 거 제가 한 가지 더 네. 재밌는 거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 조응천 비서관이 안 재밌게만 해봐. 2012년도에 박근혜 캠프에 있었어요. 네거티브 대응팀이었습니다. 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총괄했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를 잘 아는 최외출이라고 하는 영남대 교수였습니다. 네네. 그 팀 내에 조응천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었는가? 대통령의 가족관계, 특히 박지만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조응천이 데리고 있던 박관천 경정이 문건 유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응천의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입증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까지 무죄가 돼 버렸고 박관천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근데 이 박관천이 이 문제 문건을 박지만에게 전달을 하는데 중간에 전달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 네거티브 대응팀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청와대로부터 1.4km 떨어져 있는 내자동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박관천으로부터 문건을 이렇게 계속 넘겨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또 재미있는 거는 세월호 사건 때 사라진 7시간 정윤회랑 함께 있었다. 뭐 이런 막 얘기가 나오고 산케이 신문이 그걸 보도해 가지고 막 네. 기소당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윤회가 4월 16일 당시에 어디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밝혀진 게 평창동의 역술인 이세민의 집에 있었다라고 네. 했는데 이 이세민의 집은 청와대로부터 4.1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세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전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청와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곳에서. 다 포진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정식으로 청와대에 진출해 있거나 비서관으로 임명돼 있거나 이러지 않고 비선에 숨어서 다 대통령과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공식 직책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선인 거죠. 재밌죠. 그다지. 아니 알겠습니다. 재밌는데 왜 이렇게 으시시해? 으시시해. 으시시해. 이 정권은 으시시해. 으시시해. 좀 희한한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그 전보 사주 보는 분. 이세민? 그분이 엄청 유명하고 누구도 잘 안 만나준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이 김건진 너- 의원님 만나준 거야? 점 한번 보러 가라. 내가 나를 좀 잡아줄 테니까. 음. 누군데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이름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예. 근데 난 별로 그런 크게 잘 안 가요. 막 하다가 뭔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복채는 얼마예요 하는데 복채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못 갔어요. 그렇게 비싸요? 얼마예요? 그 용한 점쟁인 거야? 괜찮아요. 네. 말하면 안 되지. 뭐 복채 아니 내지는 않았어. 근데 안 냈으니까 거기서 말하면 되지, 제안한 뭐. 복채가 얘기하면 돼.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내고는 안 가겠다 싶어가지고 안 간다 그랬어요. 정치인의 운명을 딱 짚어서 얘기하나 보지. 네,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천을 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예. 예,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도 만들고 다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 내년 4월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데 복채가 얼만데? 500만 원 줘라 하더라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아니 복채는 그냥 자기 에이 그거는 저는 뭐 그냥 보러 가는 건데 500만 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요즘 뭐 TV에서 얘기하는 효험을 해서 그러니까 순천으로 못 가게 되는 건데 가게 해주는 그게 되게 해준 게 아니고. 보통 복채는 그냥 한 2만 원, 3만 원, 많이 내면 5만 원이에요. 뭘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 그래서 근데 점을 본 결과 안 돼. 그러면 뭐 구술을 해주나? 되라고? 돌려주지. 굿하면서 굿비를 또 달라고 할 수도 있겠다. 1억 내놔라 뭐. 굿비를. 그래요. 저도 사실은 올해 봄쯤에 갔다 왔어요. 어디 이세민? 아니 거기 말고 우리 저 EJ에 출연하신 그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EJ에서 와서 막 우리가 재미로 모셨거든요. 신년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말했던 게 자꾸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 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랑 갔다 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 그분 모실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10만 원 드렸습니다. 10만 원 드렸는데 얼마 달라 하지도 않아. 그냥 제가 알아서 봉수 놓고 왔는데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작가는 11월 음력 11월에 네. 좋은 얘기가 들려올 거라고 대기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뭔지 모르겠네. 음력 11월? 그러면 12월 달이라는 얘기죠. 12월이나 1월이나. 1월이나. 대구 아이고, 출마하나요? 근데 이렇게 대구 출마하나요? 그게 뭔 좋아? 싫다. 새누리당으로. 아니 이 청기 누설을 이렇게 많잖아요 공개해가지고. 아이고 청유사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복비 500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어떻게 야 이거 봐요. 이 정권 얘기하면 이렇게 이상한 데로 흘러가. 그럼 거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네. 그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제 말씀드려야겠는데 행정고시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행정고시 기간이라고 하는 게 예고 기간. 예고 기간. 네. 국민들의 의견을 좀 받겠다 이런 차원 아닌가요? 의견 수렴 기간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20일 동안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놓고 지들은 뒤쪽에서 예비비 벌써 책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 준비해놓고. 예.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정말 의견 수렴을 받고 싶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전화해서 실제로 이메일이 왜 안 되냐 이렇게 다 항의하고 이러는데 이메일도 안 열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메일로 못 받게. 네, 의견을. 이메일로 못 받게. 아니 근데 그리고 이메일을 규정이 그렇지 않다. 열어준들 이메일로 막 100만 건이 들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구나. 그건 그냥 끝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의견도 안 받겠다는 지금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안 열어놓은 것은. 그런 거죠.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 이메일 안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만 지금 촌스럽게. 또 이제 예비비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게 국정교과서 만든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야당에서 당연히 여기 예산안에 협조를 안 해줄 것이니까 벌써 짐작하고 그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비비로 이제 한 거죠. 네. 예비비는 막을 방법 없습니까 혹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회가 결의를 해서 그 예비비 안 된다. 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존중하려나요? 국회의 대정부 결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으로 만들어도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인데 결의문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도 않겠지만 설사 결의문을 내서 예비비 44억 원 집행 못한다. 이렇게 국회가 천명을 해도 이 정부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디다가 가처분 신청 내고 이런 것도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비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우리 당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게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뭔가 견제하고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아주 우회적인 방법들을 계속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뒤로 가보면 그 의료법이나 또 그 세월호 사건 관련된 그 법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무슨 뭐 시행령이나 뭐 지침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또 이 꼼수를 개발한 거죠. 네. 근데 되게 그 어느 우리 의원님이 그 비판했을 때 되게 와닿았던 게 예비비의 목적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그게 천재지변이나 국가 재난 상황이나 국가 재난 상황이나 이럴 때만 아주 급한 경우, 응급한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예측할 수 때만 하는 없는 거죠. 일이 예. 됐을 때 하는 건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 예비비 자체를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국민들이 책임 물어야죠. 예,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네. 결국 선거로 네. 투표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화는 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엄청 또 새로운 여론조사가 더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좀 여론조사 최근 한 거 좀 소개 좀 시켜주시기 네, 바랍니다. 요즘처럼 우리 전략기획위원장께서. 당의 여론조사를 마구 소개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저희들이 이걸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가 9월 12일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물었어요.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체 사족이나 설명이 없이 네. 이렇게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물었는데 9월 12일에는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이 49.3%, 반대 여론이 38.4%. 아, 10%포인트. 예, 11%나 차이가 났죠. 10월 3일 날 또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찬성 여론이 47.2%. 그러니까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반대 여론이 42.9%. 조금 올랐죠. 그랬다가 10월 10일 일주일 뒤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역전됐습니다. 반대 여론이 48.1%, 찬성 44.0. 그런데 10월 17일 일주일 지나서. 예, 지난 주말 또다시 일주일 뒤에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 54.7, 찬성 37.6.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점점점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뭐 아까 제가 뭐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 전문가 집단 네. 역사 교수들이 예. 이건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안 된다. 학자 양심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계속 선언하고 있고 집필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새누리당 쪽에서는 집필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게 학자가 양심이 하는 건데 지들이 하라 말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일 이렇게 놀랬던 것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정화 건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다 적어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면 생각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명진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그 기독교계에서는 인정받는 그 분이신데 아주 오래된 원로시잖아요. 그분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시던데요. 심지어 예수님의 삶인 성경조차도 4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역사의 해석을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치면은 이게 성경의 원리에도 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를 명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임명희 목사가 새누리당이 뭐도 하기도 했었죠. 예, 네. 윤리위원장인가 윤리위원장? 뭐 네. 하셨었죠. 자,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네. 거죠. 진보 네. 보수 따로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게 통일하려면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를 한 권으로 합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응? 삼국 역사를 삼국유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두 개의 관점이 전혀 다른 책인데 그렇죠. 삼국시대 역사니까 두 개의 책은 하나로 그냥 본다 해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김무성 대표 그랬잖아요.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다. 응? 근데 달리 생각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그럼 나머지 10%의 학자들로만 교과서를 만들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교과서가 이제 그대로 되는 거죠. 이번에 뭐 국정 교과서를 찬성하는 뭐 교수 명단 해서 나왔었잖아요. 103명인가. 네. 역사 사기라면서요. 전문가가 전무하다고. 6명. 명. 뭐 다들 정치 전문가, 네. 경제 전문가. 못 살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에이. 아니 우리 선조는 예전부터 얼마나 현명한 분들이셨어요. 사관은 다 따로 네네. 우리 역사 전문가시니까 사관을 다 따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보다 정말 못해. 조선시대 그 현명한 선조들에 대한 또 모욕이기도 한 것 그때 같은. 그 절대전능한 왕들도 그 그거는 책을 안 못 건드렸죠. 봤잖아요. 네, 스스로 경계하며. 그럼요. 사초를 못 봤죠. 예. 사초를 맞죠. 건드리지도 못했고 예. 예,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럴 수 그 없었습니다. 정조 임금을 우리가 정조 대왕이라고 호칭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조 시대 때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문무가 발달하고 했는데 정조 대왕의 유일한 단점이라 그럴까요? 또 혹은 역사의 스크래치라 그럴까? 이게 승정원 일기를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악행 그걸 다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유일한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조 대왕의 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역사 지나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정조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후에 사과가 본인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야당은 지금 국정제 교과서 반대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건지. 네. 예. 야당은 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가 모두 나서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퇴근 시간인 6시를 기해서 우리 각 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을 일제히 벌이자 해서 정치적으로 1000만 서명운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대중적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2일까지가 행정예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국민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정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인데 이 20일 기간 동안에 교육부에 반대 의견을 10만 명이 제기하자. 그래서 각 지역위원회별로 500명씩의 할당이 내려왔어요. 우리 두 분은 지역위원장 아니셔서 잘 모르실 텐데. 우리도 했어요. 네. 그래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자고 하는데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해보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편과 팩스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팩스로 넣어보려고 하니까 팩스가 계속 통화 중이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회선을 많이 설치를 하든지 한두 개 해놓고서 그대로 의견 수렴하겠다는 말이 그러니까 안 됩니까?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는 거죠. 그렇죠. 안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등기우편이 뭐야? 얼마나 등기우편. 귀찮아, 그게. 야,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어서 저희들이 대신 등기우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서만 저희들한테 접수해 주세요. 해가지고 싹 받아서 우편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부가 그 10만 명의 의견서를 낸 사람들한테 전부 답변을 해줘야만 한대요. 그게 이제 법적 절차입니다. 네,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저녁 6시. 이 날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저녁 6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저희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문화제를 문화예술인과 더불어서 개최합니다. 세 분 가십니까? 참석합니다. 네.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국민의 힘이 또 국민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국정교과서 문제로 약간의 분열된 모습 혹은 약간 따로따로 노는 모습을 보였던 야권이 이걸로 좀 단결하는 네, 그런 네.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또 무소속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세 분이 모여가지고 야권 3자회동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합의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합의한 것이죠? 예,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3가지 공동 대응에 합의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당이 먼저 제기했던 1000만인 서명을 통한 불복종 운동에 합의해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학계와 교육계 또 시민사회가 국정교과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설령 된다 하더라도 집필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공동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달 안으로 추진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정교과서가 되면은 우리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집필되고 만들어질 것인가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검정교과서에 무슨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느니 뭐 6.25가 공동책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느니 저들이 막 거짓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로 막바로 보여주는 이런 체험관을 진실 거짓 체험관. 그렇죠. 진실 거짓 체험관을 서울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돼요, 그거? 그거 네. 기밀일 수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실무진들이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테이프 커팅을 하도록 현재 계획.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네.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모님들, 어머니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네. 전달 방식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맨날 이렇게 싸우고 막 문구도 되게 막 전투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만지고 느낄 수 있게 네. 그렇게 체험관 같은 거를 꾸려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돈이 이런 많이 얘기를 들어. 했어요. 어쨌든 그걸 한다는 얘기죠 지금 체험관을. 그러니까 그런 체험관 거 합니다. 바로 우리 소통을 이제 지대로 하는 거죠. 체험관 지대로. 완전히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만들어 놓으면 또 어버이연합이 와서 다 부시는 거 아닌가 막 모르겠다. 지켜서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것이 서울에만 설치가 되니까 전국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이동형 버스를 만들어서 이동식 체험관을 만들어서 전국에 굴릴까 하는 계획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형 버스엔 제 얼굴을 좀 그려주시고. 오. 어쨌든 그 천만인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저는 경북 봉화에서 했어요. 네. 서울에서 못 하고 경북 봉화에서 했습니다.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농민회에서 주최해서 하고 계시는데 네. 많은 분들이 나도 서명을 하고 싶은데 주위에 안 보인다. 네. 이런 분들도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해볼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에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서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 각자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해서 또 카톡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많이 좀 전달하도록 주위에 전달하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반대 의견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웹자보라고 그럽니까?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 함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 그렇게 온라인 서명운동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당신들의 의견을 기발한 방식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인증샷을 찍든지 셀카를 찍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예, 지금 페이스북에 그 국정화 반대 그 모임 그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거 네. 지금 공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다 어떻게 올리는 방법들은 네, 그 있을까요? 페이스북 페이지 국정교과서 반대 모임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네. 그 페이스북 페이지 검색하셔가지고 예. 가입도 해주시고 거기에 자기 소식들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해서 6편의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TV에는 못 나가고요. 지금 그 재보궐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법적으로. 그래서 끝나면 아마 TV 광고도 나갈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주워 들었습니다. 돈 많이 들었다고. 어쨌든 6편의 광고를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요거 직접 접촉을 못 하니까 저희가 한 3개만 우리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지요. 이 조정환 의원이 광고 모델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역사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왜 이렇게 역사책을 바꾸는 일에 집착할까요? 대통령의 오래된 낡은 정치적 신념 때문은 아닐까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동안 독립운동가의 명예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의 명예는 잊혀져도 괜찮은 걸까요? 역사책 건드리지 마시고
역사를 바꾸는 좋은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 1편 광고 나쁜 대통령 낡은 정치적 신념이라는 제목인데 마지막에 도정원이 약간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 같고 그 1편의 핵심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본인 개인의 부친의 명예를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활용했던 우리 독립운동가 또 민주투사들의 그런 신념이라든가 업적들은 다 무시하는 이래서 안 된다 이런 것 같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은 네. 5.16 군사 쿠데타가 민족을 위한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고 4.19 혁명 이념을 계승한 혁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아주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국민들께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올바른 교과서로. 올바르게. 아베와 박근혜의 역사 왜곡 닮은 꼴이란 광고입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욕할 수만도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그들을 규탄했습니까? 그들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왜곡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우리에게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두 나라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역사책 건드리지 마시고 역사를 바꾸는 좋은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광고는 역시 한일 정상들이 역사 왜곡하는 걸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닮은 꼴이죠. 네. 원래 아베도 뭐 자기들의 자학사관을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본 내 의원들로 무슨 교과서 모임인가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교과서 개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도 한 10년 동안 치밀하게 해가지고 이른바 후쇼샤 교과서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걸 채택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극우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전서부터 역사가 잘못되었다. 자학사관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김무성이 앞장서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노력해서 대한교과서를 만들고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채택률이 제로에 가니까 이거 안 돼. 아예 국정화로 밀어붙여. 한술 더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날 그 홍익표 의원인가요? 네. 귀태라고 네. 예. 태어나지 말았어요. 할머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꼭 여기까지만. 새누리당 대변인이 네. 어제 한 논평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군을 도운 군인이라는 증언이 있다. 이걸 당 대변인이 당 대변인이 했어요. 대변인 이정우 대변인이 논평으로? 예. 했어요. 예, 그런 증언이 있다. 노벨상 받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이 사람들이 교권 교과서를 통해서 미치겠구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군을 도운 군인이라는 증거도 아니야. 증언이 있다. 아니 그렇게 독립군을 도왔다면 박정희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일본 군복 입고 일본 칼 차고 일본 군가 불렀던 건 왜 그런 거야? 이중 스파를 했다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아, 그 정말. 전형적인 거였다. 그건 전형적인 변명들의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친일 판단할 때 사실은 그 뒤에서 독립군도 많이 독립자금도 도왔다. 됐다. 맨날 그 얘기해요. 맨날 그 최남선 얘기하잖아요. 후보도 그 얘기하잖아. 다 네, 똑같아. 네. 우리 이 홍보 영상 중에 이 그 피켓에 이거 있잖아요. 아베 총리랑 박근혜 대통령 사진 이렇게 네. 해놓고 이제 교과서 왜곡에 한일 두 분이 뜻을 함께합니다. 이거에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완전히 막 격렬하게 반응했잖아요. 열받았어요? 예, 완전 열받아가지고 무슨 막 최고 전원 뭐도? 아 역시 북한 따라하기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잘 만들었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편 중에 마지막 편을 한번 보고. 잠깐만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하고 갑시다. 연세대학교 학생과 고려대학교 예, 학생이
북한의 성명서를 흉내내 가지고 대자보를 썼잖아요. 우리는 국정 교과서를 지지하는 뭐 한결같은 민민의 입장이라는 거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얼마나 창의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센스 아이디어쟁이들. 그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싫었나 봐. 그래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싫었나 봐. 국정학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이, 참. 예술학과 다니는 친구들은 일도로 뭐 어떤 세상을 다 인쇄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 그거 사상을 담아서 좋았어요. 했더라고요. 그 1972.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나 그거 못 알아듣겠더라. 유신 다시 1972년 유신으로 네, 돌아가는 거다. 돌아가는 거다. 그 마치도 이상의 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 오바야. 오바쟁이. 마지막 편 뭔지도 몰랐다 그랬으면서. 역사 교과서 세계적 추세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거민정 교과서를 사용하다가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신 시대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의 선진국은 거민정제나 자유발행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교과서로 뒤돌아가려고 하는 일은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책 건드리지 마시고 역사를 바꾸는 좋은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났다. 우리 내일 그 서명 받을 때 네. 노트북 가져가서 이거 계속 틀어놓고 틀어놓고, 있어야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노트북을 어떻게 들고 충전해 있을 거예요? 놓고 충전해 놓고 아니 그 저 서명 받는 그 책상 위에? 책상이 책상 있잖아요. 위에. 그 빔 책상 프로젝트 하나에서 같은 걸 쓰면 붙여놓- 되죠. 빔 빔 프로젝트는 너무 예. 어디다 쏴? 일반이 스크린 그걸 있잖아요.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거 다 요즘 가정집들도 이렇게 다 하나씩 있고 그런데. 근데 스크린은 길가에서 쏘긴 그렇잖아요. 왜요? 그럼 어때? 아니 쏠 수 있으면 쏘면 그 충전 좋겠지. 그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아유 전기 뭐 그거. 전기 아 선을- 그렇게 하세요. 응. 그러면 전기 그렇게 땡기면 하시고. 되죠. 땡기면 되죠 뭐 그거 뭐. 그러니까 저는 저는 노트북으로라도 하려고요. 서명 받으면서 지금도 목소리가 뭐 평소에도 뭐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마는 목이 쉬었거든요. 네. 서명 운동하면서 막 이렇게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막 저들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거 네. 몇 번 하다가 목이 쉬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도종환 시인이 저런 목소리를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면 훨씬 효과가 좋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괜찮은 아이디어. 예. 뭐 저희는 이제 3편만 틀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6편 다 확인하시고 이거 이제 퍼뜨리면 되니까 뭐 카톡이든 뭐 SNS든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이 좀 만들어 주세요 유시 씨를. 예. 아마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좋더라. 청와대가 너희 집이 아니듯이 우리 역사는 너희 가족사가 아니야. 예. 이런 거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 학생들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대단한 학생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청와대에서 이제 육자회담 맞습니까? 사자니 육자니 뭐 얘기하다가 오자회담. 오자예요? 오자. 아, 네. 예. 우리가 뭔 회담하면 육자가 머릿속에 막혀가지고 오자회담. 양당 대표, 양당 원내대표, 근데 좀 대통령. 낯설긴 해. 오자. 아니 사실은 못 들어본 거예요. 그 전에 대통령들은 다 여야 영수회담 했거든요. 예. 대통령하고 야당 최고 정치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이게 대표 끌어들이고 원내대표 끌어들이고 본인이 말을 못해서 그런가?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또 거느리고 하는 걸 좋아해. 이건 그래서 그럴 뭐 수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뭐 미국 방문에 대한 성과 이런 얘기 하겠다. 네. 근데 우리 당 쪽에서는 국정교과서 얘기해야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일단 미국 방문에 성과가 없지 않아요. 뭘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국면 전환의 하나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가 보기에도 국정교과서가 뜨거운 반대 측면에 있기 때문에 뭔가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 근데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 떠날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권이 이념 문쟁, 교과서 논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바른 교과서 만들어가지고 올바른 역사교육 하자는데 뭐 이렇게 다투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 계기를 만들면 새누리당이 일제히
이제 이념 논쟁 그만하고 민생 챙기자, 경제 살리자 이렇게 나설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한 이념을 자기가 논쟁에서 전쟁으로 끌어들여놓고는 뭔 유체이탈의 대명사죠. 대명사니까. 아니 그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첫 마디도 그거였잖아요. 교과서는요? 대전은요 이거랑 똑같아. 우리 대통령이지만 힘들어. 정말 진짜 힘들어. 진짜 봐주기가 너무 힘들어. 아 진짜. 그래서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걸 만드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구태여 서로 의제를 조율해서 뭔가 이 갈수록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이 전국을 풀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야당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으려고 하는 거죠.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는 대통령, 국정교과서로 이념 투쟁을 하는 야당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담을 오자회동이라고 못 박아서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예. 거부해버리지 왜?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네. 3자 회동이어야 된다. 그래서 격화되고 있는 전국을 풀자.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그렇죠. 어차피 3자 회동하면 김무성 대표 어차피 쩌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3자 회동을 역지 안 하니까 그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내대표하고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원내대표를 제껴버리고 문재인이 독주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우리를 교묘하게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당으로서는 이렇게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대통령과 만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회동의 형식에 구애받을 게 아니다. 회동의 형식은 비록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한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하게 대화할 시간을 보장해주고 의제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만나자. 이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이 현명한 길인 것 같다. 이렇게 결정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입니까? 예, 내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정교과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저녁 6시 광화문광장에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문화제? 국정화 반대 투쟁?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문화제. 반대를 시민 위한 문화제. 개최되니까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이제 진짜 다 멤버만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로 하죠. 시간도 벌써 이미 한 2시간 가 했는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에서 다음 주 한 번은 더 마지막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EJ 안가에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이 함께 하세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 종방연이니까 네. 물론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종방연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함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예, 지금 김광일은 왜 저런 말을 하냐면 방송국이 1년에 2번 개편을 합니다. 봄 개편, 가을 개편. 그래서 우리 진짜 나타나도 이번에 가을 개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19회인데 네. 20회까지 하고 개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첫 번째 바뀌어지는 개편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즌 1인 거야, 우리가? 시즌 1? 시즌 원. 아, 또 그렇게 또 갖다 붙이시네요. 시즌 1 종방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아유, 진짜 오늘도 이렇게 국정교과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또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다른 일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네. 좀 할 일할 일이 시간에 많으니까. 할 일 많으니까 일할 시간 좀 안 뺏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성일 의원님. 예, 참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한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 국민이 정말로 떨쳐나서서 1,000만 명이 반대 서명을 하고 10만 명이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접수시키면 이 정부가 겁이 나서 어떻게 강행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떨쳐나서서 그런 의기와 뜻을 한번 이 정권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못나고 야당이 힘이 없어서 야당이 대신해서 싸워서 다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합니다.
역시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부족해서 죄송한데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니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해서 1,000만 명이 반대 서명하고 10만 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합시다. 그러면 역사를 후퇴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정말 저 몰상식한 국정 행태를 저는 중단시킬 수 있다.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김우성 씨라고 계시죠? 배우, 영화 배우. 그 관상에서 한명 역할 하셨고 소수견에서 검사 역할 하신 분. 그분이 오늘 트윗에 아주 재미있는 트윗을 날려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인가 봐요.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시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트윗을 주고받는 사실이 주고받는 사이 아니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너무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아니 우리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친구 아니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뭐 트윗 쪽지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이 같은 친구만 쪽지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거의 팟캐스트 뭐지? 그 골든 시간이 이거 언제냐 뭐지? 이거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네, 이분이 뭐라고 트위터를 쓰셨냐면요. 개의 딸이 아무리 짖어도 그 아비가 사자나 호랑이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한 문장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것을 반드시 좀 막아야 강하지 합니다. 않나? 아니 김우성 씨가 썼다니까 뭐. 김우성 씨 트윗을 내가 말해준 것 뿐인데. 예. 네, 네, 그렇군요. 예, 다음 주 여러분들 시즌 1 마지막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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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녕.